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은 대선 부정선거와 개표 부정에 관하여 짤막짤막 알기 쉽게 쓴 글입니다. 1. 여론조사 조작. 미디어스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인데 여기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어스 단독. 여론조사 결과 바꿔친 채널A의 초대형 방송 조작 사고.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인데로는 이현주의 세상만사였습니다. 9월 24일 날 박근혜가 48.3, 문재인이 43.3이고 계속해서 박근혜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완전히 억지로 조작해서 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여기 파란색이 박근혜고 빨간색이 문재인인데 처음에 9월 24일 날 사실은 문재인이 48.3, 박근혜가 43.3이었습니다. 5%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 박근혜가 46.8, 문재인이 46.5였는데 이때는 또 박근혜가 46.8, 문재인은 46.5로 그대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또 10월 9일에서 10일은 다시 문재인이 46.6, 박근혜가 44.6이 됐는데 반대로 또 박근혜가 46.6 그리고 문재인이 44.6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완전히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을 넘어서 조작해서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단순히 빨간색이랑 파란색 헷갈려서 그렇게 보냈다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갔잖아요. X자 모양으로 됐는데 여기서는 문재인이 이길 때는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보도하고 박근혜가 이길 때는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보도하고 문재인이 이길 때는 또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보도하고 이렇게 X자 모양을 다 박근혜 우위로인 것처럼 보도를 한 겁니다. 이에 관련해 윤덕수 심의의원은 이런 실수가 어딨냐, 대선으로 치면 개표 오차를 거꾸로 한 것이라며 중대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2012년 9월 24일 이전에 이미 진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개표를 조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2. 선거 훌리건.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은 거의 선거 훌리건 수준이었고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역시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선 후보 TV 토론회 후 밤 11시에 깜짝 부실 수사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원 빼고는 모두가 선거 개입이라고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엄정 중립,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전했을까요? 3.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부정선거로 얼룩졌던 제18대 대선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정선거에 승복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이 남겼던 트윗입니다. 화면에 잘 비춰질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개표 회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수개표를 위한 당선 무효소송 제기를 간절히 요청하셨는데 응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소송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욕이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오직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정선거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새날 906
회차 제목이 전자개표기 공인인증 담당 기관은 국정원, 개시일이 2015년 7월 27일입니다. 개표 부정 전문가 정병진 목사와의 통화. 대선 이후 공식 문서인 개표 상한표가 수정됐다. 이탈리아 해킹 업체의 와이파이 내에서 제어된 PC와 문서를 내보내는 기능을 문의한 국정원.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5. 김어준의 파파이스. 일본 투표지 분류기 vs 한국 전자개표기. 정말 좋은 영상이라 한 번들 보시기를 강추입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파파이스에서 프리젠테이션 했던 내용인데요. 잠깐 가까이 가서 비춰보겠습니다. 일본 투표지 분류기는 일본의 기계는 분류만 하고 한국 전자개표기, 우리의 기계는 분류도 하고 개수도 함께한다. 일본은 사람이 분류만 한 것을 기계가 검증하고 우리는 기계가 분류 개수한 걸 사람이 검증한다. 2014년 6.4 지방선거 참관인 증언 때 화면에 이런 게 나옵니다. 수개표를 아예 안 하고 개수기로 직행하는 매우 결정적인 영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만 한 겁니다. 적법 절차대로면 전자개표한 개표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화면에 나왔다는 겁니다. 방송 화면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도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넘어가는데 매우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거는. 6. 전자개표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개표 상한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가까이 가서 비춰드렸던 표 중에 우리의 기계는 분류도 하고 개수도 함께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실제 개표 결과가 아닌 희망사항이 인쇄되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단순 분류기가 아닌 개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 믿고 개표를 제대로 안 해 결국 부정선거가 됩니다. 개표 상한표에 컴퓨터로 숫자가 인쇄되어 나온다는 걸 아시나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 개표기 운영부에서 이 칸에는 다 컴퓨터가 출력한 숫자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런 개표 상한표가 나옵니다. 원래 2014년까지는 이런 개표 상한표가 선관위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또 개표 상한표 견본이 있습니다. 그 견본에는 수작업으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선관위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개표 상한표입니다. 불법 출력물이고요. 2014년에 이런 컴퓨터 출력물이 나오도록 법 개정을 했는데 18대 대선은 2012년이었죠. 그러니까 이 개표 상한표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거기다 컴퓨터 사용 자체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이게 실제 개표 숫자가 찍혀 나왔는지 아니면 희망사항이 찍혀 나온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7. 전자개표기 홈표와 무효표. 1. 홈표.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자의 표가 섞여 있는 것을 홈표라고 합니다.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무효표가 섞여 있는 것을 무효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표랑 무효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둘 다 홈표라고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홈표나 무효표가 단 한 표라도 있으면 전자개표기 못 씁니다. 근데 보십시오. 보면 홈표가 310표, 무효표가 102표, 도합 412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그 홈표가 1억 장 중에 단 한 표라도 섞여 있으면 전자개표기 사용 안 하겠다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412표가 나온 겁니다. 412억 표를 개표했나요? 중앙선관위는 이런 게 있어도 심사집계부에서 다 바로잡는다고 하기도 하고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상부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투표지 분류기에 홈표 발생 사례가 단 한 표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됩니다. 2012년 대선 때 개표 참관인이 홈표를 뭉텅이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홈표가 찍혀 있는 걸 포착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박근혜라고 되어 있는 포켓에 문재인 표가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포착해낸 겁니다. 홈표가 나온다는 거는 알 수 있죠. 전자개표기에서. 그리고 이건 아마도 18대 대선 서울 서초구의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로 분류된 100장 묶음 중에 참가인들이 문재인 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소한 10표, 100매 묶음 중에 10표 정도가 그 박근혜 묶음 중에 문재인 표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걸 만약에 100분율로 환산한다면 그 전국의 모든 경우가 다 그랬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개표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전부 다 폐기했거든요. 그걸 다 복원시켜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도 전부 재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작년에 그 18대 대선을 전부 재검증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는 그해 8월에 투표지와 선거 서류를 전부 다 폐기 지시를 해서 전부 다 폐기시켰습니다. 근데 투표지는 소각해버렸기 때문에 되살릴 수 없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은 복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복원을 시켜서 반드시 재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박근혜 분류된 100장 묶음 중 참관인들이 문재인표 발견을 하니까 그러자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은 이렇게 발견해냈으니 됐지 않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앞서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전자개표기 홈표 없었다는 국회 증언과 모순됩니다. 8. 전자개표기 홈표와 무효표 중 2. 미분류표. 그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요. 그 링크의 동영상을 보면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표로 가는 표들이 대부분 박원순 후보의 표였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은 약간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몽준 후보가 우세한 곳입니다. 그런데 미분류표로 가는 표들이 대부분 박원순 후보의 표입니다. 그런 동영상이 있고요. 또 그 박원순 표가 정몽준, 아까는 박근혜 포켓에 문재인 표가 있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2014년에는 정몽준 포켓에 박원순 표가 섞여있는 그거를 포착한 사진입니다. 이게 경향신문이라는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뤄졌던 사진으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캡처를 한 건데 신문 지면상에도 이게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표가 정몽준 칸에 섞이고 박원순 표가 대부분 미분류표입니다. 18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만약 대선 때 문재인 후보표 100만 표를 전자개표기로 미분류표로 만든 뒤 그중 58만 6천 표를 박근혜 후보표로 집계했다면 수십만 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선거 때 전자개표기가 작동하는 모습을 실제로 또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나요? 마치 야바이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감시하기 어렵고 미분류표도 많이 나옵니다. 전자개표기가 1차적으로 분류해내지 못한 표를 미인식 투표지 내지는 미분류표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112만 표 나왔고 그중 무효표는 12만 표를 제외한 100만 표 정도는 정상 기표된 표가 미분류표로 된 것입니다. 대선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는 112만 4,628표이고 그중 무효표 12만 6,838표를 빼면 딱 100만 표 정도 3,070만 표 중 오차율이 3.3%입니다. 허용 오차율은 0.1%입니다. 그 33배가 나온 겁니다. 미분류표는 대부분 박근혜 후보표 58.6%, 58만 6,557표, 문재인 후보는 39.7%, 39만 7,566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선 전자개표기 분류표는 전국적으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49.4% 대 46.5%로 2.9%의 작은 차이로 분류되었는데 미분류표는 16%의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권해명의 트위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권해명 감독이 그 멘붕의 시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 유럽 국제 영화제에 출품했는데 출품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2018년 9월 12일 어제 들려온 소식입니다. 가을이라서 이제 그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나 또는 구글에서 멘붕의 시대로 검색하시면 그 다큐 영화가 나오는데 2시간이 넘는 거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완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 대선 때 전자개표기 득표율은 51.6% 대 48.0%였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 미분류표도 그와 같이 분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분류표는 58.6% 대 39.7%로 집계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다 이 말입니다. 해명 요구에 선관위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 부정의 한 예가 됩니다. 9. 거짓말과 우기기. 지금 정권과 권력자, 국가 기관들은 모두 권력, 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과 우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거 무효소송도 뭉개고 있고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부터 계속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안병두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이 각 후보들에게 분류된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고 이런 공중파 방송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로 전자개표기 도입 당시 전자개표기로서 도입되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대선 이후 엄청난 개표 부정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우기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일관해왔습니다. 10.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선 부정선거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별의별 해결한 일들이 다 있었고 국격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 부정선거, 개표 부정의 대안은 투표소 개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양을 보면 이 대선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대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인 선관위도 그대로, 국정원도 그대로라고 트위터 V1049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인 선관위도 그대로, 국정원도 그대로인 상태로 계속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2016년 국회의원 총선도 2017년 대선도 실망과 절망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선거를 보이콧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저 투표율로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 다음 민중공기, 시민혁명으로 터져 잡아뜨리는 것밖에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는 올해라는 것은 2015년도를 말합니다. 2015년은 박근혜는 박정희가 12.6으로 비참하게 죽었던 딱 그 나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란 선동이 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쇼였습니다.